다가오는 7일 토트넘과의 대결을 앞두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 핫스퍼를 지휘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제자였던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이 곧 있을 맞대결에서 어두운 담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더 나아가 해리 케인이 없는 팀은 그가 알지 못하는 팀지라고 단언했다. 여러분이 손흥민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가 좋은 밤을 보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포체티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전술은 손흥민의 모든 동작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숨쉴 공간조차 갖지 못할 겁니다. 토트넘의 팬들이 아직도 포체티노 감독의 호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는 해리 케인에 대한 평가로 기름을 부어 불을 지켰습니다. 팬들은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나침반 없는 대와 같아 대양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기들에서 다른 상대들을 쉽게 이긴 토트넘일지라도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의 선수들과 일하며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경기 전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단지 이 전략가의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 포체티노 감독은 성공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아마도 런던의 스탁을 사랑하는 이들의 분노를 샀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와 함께 포체티노 감독의 인터뷰를 자세히 알아보시겠어요? 또한 그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답변들도 있었으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파헤쳐 봅시다.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을 영입한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그의 제자가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토트넘의 역사를 바꾼 것은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2018-19 시즌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도 팀을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9-20 시즌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불안정한 성적이 계속되었고 결국 포체티노 감독은 국제 경기에 출전 중인 선수들을 뒤로하고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선수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전술보드에 손편지를 써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이후 2020-21 시즌에 그는 프랑스의 PSG 팀을 맡았지만 2021-22 시즌 후 해임되면서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약 1년의 휴식 후 그는 올해 시즌 초 토트넘의 도시 라이벌인 첼시의 감독직을 맡아 복귀했습니다. 11월 3일 한국 시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토트넘과의 재회에 대한 감정과 결의,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체티노는 저는 그가 대단한 선수이며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임을 압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밤이 그에게 좋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첼시의 승리를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다시 감독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 PSG와의 계약이 끝난 후 저는 1년간 휴식을 원했습니다. 그 후에 첼시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토트넘의 데니얼 레비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제 팀에게 토트넘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거의 6년 동안 멋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새 스타디움 건설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시즌 동안 화이트 하트 레인, 물리, 밀턴 케인스에서 경기를 해야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3개의 스타디움을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스타디움 건설이라는 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경력에서 몇 번의 실패를 겪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이 경기가 자신을 다시 확립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스널이나 바르셀로나의 감독직을 맡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아스널이 토트넘의 가장 큰 라이벌이고 저는 에스파뇰에서 뛴 적이 있어서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게 행복한 날이지만 그것은 인생이고 첼시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첼시의 미디어 담당자와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어떤 선수와 연결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첼시에서 5에서 6년을 보낸 후 저는 사임하거나 해고될 수도 있지만 왜 그 관계를 잊어야 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팬들에게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약속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첼시의 역사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첼시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첼시는 많은 챔피언십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재건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팀이고 미래를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문제들을 미숙하게 다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첼시의 역사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에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영국 선수들을 활용한 전술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있습니다. 오늘날 축구는 세계적인 스포츠이지만 영국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국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세계 모든 선수들을 사랑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영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법을 따르세요. 기자들은 또한 포체티노 감독에게 토트넘과의 재회가 예전인과의 재회 같은지 물으며 장난을 쳤고 그는 웃으며 하느님 맙소사. 저는 벌써 32년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 포스테코글루와의 비교에 대해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과 클럽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낙관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클럽이 잘한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인터뷰는 그가 과거 소속팀 토트넘과의 개인적 유대감과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겪는 복잡한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과의 관계와 다니엘 레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깊은 존중을 반영합니다. 포체티노, 첼시의 감독이자 토트넘의 전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케인이 없으면 토트넘은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아 대회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토트넘은 다른 팀들을 쉽게 이겼을 수도 있지만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제게 상대하기 쉬운 선수입니다. 이에 안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시 인터뷰에 대해 반박하며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애정을 표현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2015년 아시안컵에서 우리 호주 4개 골을 넣었어요. 그때로 충분해요. 그때 손흥민이 탁월한 스트라이커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라고 고백했다.
8해가 걸려서야 두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 되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임명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공격수에게 찾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위협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는 손은 항상 위협적인 공격수이며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해리 케인의 이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취임하자마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해결책은 핀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정상에 올린 후 그는 케인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손흥민에게 그런 기회를 신뢰하고 주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해리를 대체할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25대 30골을 넣을 수 있는 다른 공격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대체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손이를 오래 지켜봤지만 그는 뛰어난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뛰어나고 압박을 잘 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공격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손이가 우리와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에 만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덧붙여 손이가 케인을 대체할 유일한 선택은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선수입니다. 손이와 더 많이 뛰면 뛸수록 더욱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칭찬하며 그는 우리 토트넘에게 큰 자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 손흥민의 선제골에 힘입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지난달 28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8승 2무를 기록한 토트넘은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아스널은 7승 3무로 토트넘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 21분에 득점하여 토트넘에게 1대0 리드를 안겼습니다. 손흥민은 24일 풀럼과의 경기에서 득점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리그에서 8번째 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2위에 올랐고 맨체스터 시티의 에를링 홀란 11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역시 손흥민과 같은 8골로 득점 순위에서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포체티노와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이의 손흥민의 토트넘 내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경기가 열리기 전 언론과 팬들 사이의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필드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열정과 재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올바른 결정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독이 손흥민에게 보여준 대담한 선택과 무한한 신뢰는 토트넘을 리드하는 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팀 구축 전략의 증거로 견고시켰습니다.